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12월 30일 목요일 관심 종목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장인데요. 21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뽑은 종목은 좀 이렇게 있습니다. 종목이 꽤나 많죠.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종목이라고 판단되는 종목들이 꽤 있어가지고 이 종목 중에서 이제 한 3, 4종목 골라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일단 파인테크닉스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분보 일봉을 이렇게 보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60분봉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왜 뽑았냐? 일봉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단기간에 이런 저항대들이 작용을 하는 게 보이시죠? 제가 여기다 12,600원에다가 선을 그었는데 여기 전고점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60분봉으로 보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 제가 주로 뭘 중요하게 보냐면 60분봉이든지 30분봉이든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거래량입니다. 일단 이 거래량이 터진 봉의 시가나 종가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선을 그었던 구간이 여기 시가 구간에서 이 거래량 터진 봉의 시가, 그 다음에 거래량 터진 봉의 종가를 이렇게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봤을 때 얘가 사실 이렇게 상승을 했고 일봉을 잠깐 보면은 최근에 상승이 이어졌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빠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60분봉상 뭔가 이 12,600원 높은 구간입니다.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지만 오늘 하루 종일 시가가 한 12,700원에서 시작을 하고 나서 밑으로 살짝 빠졌지만 다시 회복을 해주는 이런 모습, 그리고 이거를 또 30분, 이 3분봉으로 잠깐 보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 제가 전에 강조를 했던 바닥 잡는 봉의 모습, 좀 확실하게 밑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준상 시가가 12,750원인데 이 시가를 밑으로 깼다가 종가상 12,800원에서 종료가 되면서 시가보다 종가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차트가 뭘 얘기하고 있구나, 세력이 그래도 여기를 지키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최근에 만들어졌던 이 저점을 손절잡고 한번 매매는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재료는 뭐냐? 재료는 이제 삼성 폴더블 폰, 롤러블 폰 이런 특허 등록이나 아무튼 이게 삼성 롤러블 폰 관련돼서 이슈구나. 내가 알기로는 삼성에서 또 이제 핸드폰을 낸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네이버에서 하나씩 검색을 해보면 좀 나오게 될 겁니다. 일단 차트를 봤을 때 파인테크닉스 뭐 나쁘지 않아 보여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FSN은 이제 NFT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에 NFT 관련 오늘도 상승을 좀 했었고 얘도 움직임이 그래도 일봉을 잠깐 봤을 때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하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구간에서 11선을 회복을 하면서 최근에 11선 위에서 안착을 해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구간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여기 거래대금 터진 데 있죠. 거래대금 터진 봉에 뭐 시가나 종가 이런 구간을 중요하게 보는데 아직까지는 좀 확실하게 넘어준 모습이 아니어서 좀 떨어지는 것도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면은 그때는 한번 매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다날이고요. 얘는 이런 구간에서 이제 그동안의 정고점 구간이었는데 돌파를 하고 나서 오늘 그래도 이런 구간에서 안착을 좀 해주는 모습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선을 그었던 이유는 이 앞 구간, 이 앞에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구간의 종가, 이 구간을 좀 저는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LNF입니다. LNF는 일단 거래대금 터진 데가 여기 눈에 띄죠. 이 시가입니다. 거래대금 터진 봉의 시가가 여기라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단기간에 터진 구간이 이런 구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도 앞에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터진 봉이 있으면은 이렇게 저항을 한번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움직임을 좀 지켜봐야겠죠. 밑으로 한번 빠졌다가 다시 이런 구간에서 지지하면서 올라갈지, 혹은 바로 내일 돌파를 하면서 이제 갈지, 이런 것들은 내일 한번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칩셋 미디어도 최근에 얘는 이제 자율주행차 테마 관련된 종목이고요. 얘는 지금 주가가 높습니다. 신고가 구간이고 높은 구간이라서 매매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고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차라리 이런 구간 떨어져가지고 여기 거래대금 터진 봉 있죠. 이 봉의 종가 이런 구간에서 한번 지지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 반대로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25,000원을 강하게, 이 종가를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러니까 양방향으로 보는 거죠. 올라가면은 얘가 그래도 올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목을 보는 거고, 반대로 내리면은 그래 내가 눌림에서 한번 잡아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잡는 겁니다.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구간을 돌파를 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해놨고 오늘도 좀 이런 구간에서 좀 버티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서울옥션 같은 경우도 얘도 이제 NFT로 그동안에 올랐던 종목이죠. 일봉은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에는 잘 봐야 되는 게 상승했다가 하락을 했죠. 근데 여기서 상승을 했는데 윗꼬리가 이렇게 강하게 달렸습니다. 이 경우에 큰 경우에는 이렇게 쌍봉으로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높은 구간에서 매매를 할 때에는 손절을 잡고 잘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모습이긴 한데, 잘 보시면 어떤 특징들이 있었냐. 여기 제가 잠깐 선을 긋겠습니다. 선을 그었을 때 왜 그었냐. 이 60분 봉에 이 거래대금 터진 봉 있죠. 이 터진 봉의 종가가 이 구간입니다. 35,400원인데 35,400원에서 얘가 그동안에 이렇게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이 구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오고 나서 다시 추가적으로 여기서 10%가 더 상승을 하긴 했는데, 종가상 여기 이 거래대금 많이 터진 봉의 종가를 넘지 못했습니다. 넘지 못했죠. 그러면 어떻게 보냐, 주가는 아직 이 구간까지는 오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할 때 아직 이 구간은 아니니까 한 이런 구간에 왔을 때, 진입을 했을 때가 한번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밑에다가 선을 좀 그어 놓은 겁니다. 이게 뭐 리딩을 하고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뭐 가격적으로 뭐 어디다 이런 것보다 그냥 큰 틀에서 바닥이가 어디서 보고 있구나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국 BNC입니다. 오늘 좀 강하게 갔죠. 며칠 전부터 계속 보긴 봤는데, 일단 한국 BNC는 좀 괜찮은 종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뭐 안트로 뭐 이름 뭐지? 안트로 퀴노놀 임상 관련돼서 있는데, 얘가 거래대금이 좀 많이 터져가지고 1조 이상 이렇게 터지는 그런 종목이어서 제가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로 보고 있는 구간이 어디였냐면 여기 거래대금 터진 이 시가, 그 다음에 여기 또 거래대금 터진 곳에 종가를 중요시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 이 밑에서 상승을 이렇게 오늘 했다가 여기서 살짝 올랐다가 이렇게 끝나면은 다음 날에 한번 지지하는 거 보면서 매수 이제 한번 보려고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여기서 상승을 하면서 더 28,800원 있죠. 이 구간에서 그래도 버티면서 끝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봐야 될 거는 내일 이 구간에서 좀 놀지, 그러니까 주가가 뭐 하루 종일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놀지, 아니면 떨어져가지고 이런 구간에서 다시 놀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한국 BNC는 그런 느낌이고요. 네, 일동제약도 오늘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봉에 이건 시가죠. 그 다음에 종가 있으면 시가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가 구간을 또 선을 그어 보면은 이렇게 이 전고점 구간이 존재했는데, 얘가 오늘 종가상 이렇게 돌파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에서 4% 정도 뜬 상태에서 마감을 했는데, 기대는 아니고, 이게 뭐 재료가 엄청 좋아가지고 뜬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내일 만약 갭이 좀 이렇게 떴다가 이렇게 갑자기 달려버리면은 저는 매수는 이제 못하겠죠. 대신에 이렇게 좀 갭이 떴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곳에서는 제가 한번 매수를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 나노텍 같은 경우도 여기 이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봉에 종가를 돌파를 했죠. 예, 돌파를 이런 구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한번 이렇게 떨어지면 이런 구간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무조건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면서 특정한 신호가 보이면은 매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 얘는 바닥에는 여기서 사겠다 막 이런 거를 따라서 하시면은 안 좋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 써놓을게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KPX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높은 구간이고요. 얘는 이제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관련돼서 이제 상승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높은 구간이라 매매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을 했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입장이죠. 이런 구간, 여기 떨어졌을 때 여기까지 오면은 이런 데는 좀 지지 구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보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셀바스 AI, 얘는 로봇 관련된 종목이고요. 로봇주들이 워낙에 강하게 가가지고 이게 힘을 잘 못 쓸 수도 있는데, 근데 단기적인 차트만 보고 그다음에 크게 봤을 때는 지금 신고가 구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봉을 봤을 때도요. 그래가지고 일단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종가상 이렇게 넘어졌죠. 이런 것들은 사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높은 구간이라서 좀 위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손절을 잘 하시는 분들이 하면 좋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거는 60분 봉상 이런 거래량 터진 종가를 넘어줬다, 이런 전고점도 넘어줬죠. 오늘 이렇게 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런 구간에서 횡보를 할 거냐를 지켜볼 거고, 만약 횡보 안 하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럼 떨어지면은 이런 구간에서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뭐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 신원, 이거는 오늘 뭐 한미 종전 선언 뭐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원이 상승을 했는데, 일단 차트는 이렇게 전고점들을 돌파를 했죠. 여기 거래대금 터진 종가도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켜보면 되긴 되는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건 대북주는 워낙에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참 일봉은 대북주가 아니었으면 일봉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상승 이렇게 앞에 상승했다가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빠지는 상태에서 120선을 이렇게 지금 지지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노란색 선이 120선이거든요. 이 지지를 해주는 상황에서 얼마나 차트가 깔끔한지, 이런 구간에서 바닥을 여러 차례 다지는 모습에서 오늘 추가적으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참 안정적인 구간이 될 수 있어요. 1차 상승 구간이 되니까요. 근데도 대북주여가지고 조금 일단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는 놨다. 이런 구간에서 다시 지지를 할지, 여기서 이제 근처에 지지를 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데요. 얘도 이제 일봉상에서 앞에 한번 이런 산을 한번 넘어줬습니다. 전고점을 넘었다는 거죠. 근데 이 전고점을 넘었을 때 한 번에 가지 못하고 쉬어가는 거는 다음 상승을 위해서 결국엔 세력이 한번 눌렀다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 눌렀을 때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어디냐, 상승하고 떨어졌죠.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이런 전고점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이 전고점 구간에서
보시면은 몇 주 동안 이렇게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얘는 일단 중요하게 봤던 데가 여기 71,700원 여기를 좀 중요하게 봤었거든요. 이 거래대금 터진 봉의 종가.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혹은 이제 좀 더 크게 본다고 하면은 이런 구간 72,900원 여기 73,000원 구간을 확실하게 아직 뚫어주지 못했는데 여기까지 뚫어주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들어가도 되는데 일단 저는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이 봉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해가지고 일단 73 여기 1,700원 근처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떨어진다 해서 무조건 잡는 건 아니에요. 다음에 YJM 게임즈 제가 이제 60분봉 이런 거를 참 좋아하고 하는 이유가 그 움직임이 확실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세력이 이렇게 페이크를 주 3분봉이나 5분봉, 10분봉에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페이크를 주는데 이거를 60분봉으로 보면은 참 그냥 세력이 그냥 알아서 애쓰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면서 그냥 지켜볼 수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YJM 게임즈 상승했다가 하락을 하고 다시 상승하죠. 여기서 한번 봉이 나오고 그 다음 여기서 쌍봉 나오면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게 이 상승이 여기 전고점을 넘으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그 파동이냐 혹은 두 번째는 결국에는 여기서도 봉을 여기서 쌍봉을 만들었죠. 봉 하나, 두 개에서 쌍봉. 근데 여기서도 세 개의 봉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이렇게 빠질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게 제 경우에는 여기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터진 봉이 있죠. 이 종가나 시가, 이 구간을 강하게 60분 봉으로 넘어주는 거에 나오면은 매매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쌍봉이나 이게 봉이 여기서 고점을 맞고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매매를 아예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돌파 대기로 넣어 놓는 게 그런 이유예요. 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일단 21,350원을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이거는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진 구간인데 이것도 이 터진 구간을 좀 유심히 보면은 그냥 주가랑은 좀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나마 여기 거래대금 터진 봉의 시가 구간 있죠.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볼 수 있는데 이런 구간이 이렇게 전고점이 되는 구간이긴 하니까요. 근데 일단 저는 이 종목은 조금 더 돌파가 나오면은 한번 보려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크게 보면은 최근에 이런 박스권을 만들어 놓은 모습이고 이 박스권에서 38,400원 여기 거래대금 터진 봉의 종가를 그나마 한번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여기를 넘어주면은 그때 한번 보려고 하고요.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으로 얘도 똑같이 잘 보면은 그동안 앞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쌍봉으로 끝이 나면서 이제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거래대금이 좀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꺾일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기 42,500원 있죠. 50원 이 구간, 이 거래대금 터진 이 구간을 넘어줄 거냐 말 거냐를 확인을 하면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내가 이 낮은 구간에서 확인을 못 하겠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올리면은 그럼 그때 한번 올리고 나서 지지를 하느냐 이런 걸 확인하면서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얘도 이제 크게 좀 봤을 때 이 선을 그었던 구간이 그러니까 이게 차트가 무슨 선만 긋고 막 이러면은 뭐 의미가 없고 이런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네, 결국엔 지지와 저항이 좀 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에서. 그래서 이런 구간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랑 여기 뭐 지지가 됐고 여기 저항이 됐고 뭐 이런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국 세력이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세력이 만들어 가는 데서 이렇게 돌파를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이런 구간에서 버티느냐 이런 걸 확인하면서 매수를 하려고 하고요. 다음 에디슨 이 부위 같은 경우에는 얘는 26,200원을 돌파를 하면은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구간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보려고 하고요. 노루페인트는 오늘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 14,800원을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 이렇게 윗꼬리가 남는 게 아니라 강하게 몸통으로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면 매수를 할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상승했다가 빠지고 결국 다시 한번 상승을 했지만 이 전고점 구간에서 갈지 말지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구간이 기술적인 반등으로 끝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끝이 나면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이거를 돌파를 하면 본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거래대금이 최근에 터진 구간 있죠. 여기 종가를 그냥 한번 선을 그어가지고 돌파하면 보겠다라는 거고 위메이드 게임주가 그래도 좀 강하긴 하죠. 여기 14,500원을 돌파를 하면은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도 여기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하면 그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갤럭시 모니터리 같은 경우도 이제 NFT 관련된 종목이죠. 최근에 좀 강했는데 얘도 이제 자리를 만들어 갑니다. 일봉상에서. 근데 제가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아직은 매매할 만한 시그널이 안 나오고 여기서 거래대금이 좀 이렇게 터지면서 양봉이 나오는 걸 기대할 건데 그 모습을 분봉으로 확인하는 게 이 60분봉상 이 거래대금 터진 봉의 종가를 넘느냐 마느냐 그런 거를 보면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오늘 영상은 좀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매일매일 올리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유료 리딩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계속 올릴 수는 없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이거 카카오 뷰 이거를 뭐 하나 했는데 여기 링크 들어가셔서 카카오 뷰 친구 추가거든요. 친구 추가 같은 거 해두시면 제가 오늘 영상 올린 것들, 영상 업로드 하는 거를 이제 카카오톡에서도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같은 거 해주시면 저한테 좋은 것 같아요.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